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유리기판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무섭게 오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AI 산업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GTC 2025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도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 블랙엘에 대해서 언급했던 시점이 바로 이 GTC 2024에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번 GTC 2025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GTC 2025에서 젠슨왕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AI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한 행사인데 GTC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AI 붐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최대의 AI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기존 AI 칩보다 성능이 30배 향상된 블랙엘 B200을 현장에서 선보인 만큼 이번 GTC 2025에서는 차세대 AI GPU인 루빈이 공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어떤 게 나오냐, AI 반도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개발하냐에 따라서 실적 자체가 좌지우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영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GTC 2025에 대한 이슈들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가 작년 4분기 기준에서 매출이 56조 4,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 약 블랙엘의 매출이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6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놀랍다라고 얘기했던 젠슨왕 CEO는 지금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만 2025년도 하반기에는 더 강력해진 AI 칩 블랙엘 울트라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AI 반도체인 루빈에 대한 출시를 예고하고 있죠. 블랙엘 울트라에는 HBM3 12단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루빈에는 HBM4가 들어갈 예정인데 이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말부터 HBM3 12단 개선 제품을 공급한다라고 밝혔지만은 사실상 현재는 SK하이닉스만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것저것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대체 불가한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HBM 하나만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받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성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인 유리기판에 대한 중량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HBM 패키징 과정에서 쓰이는 실리콘 인터포저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유리기판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수율적인 문제 그리고 가격적인 문제에서 유리기판이 갖고 갈 수 있는 이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기술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5D 구조로 패키징 AI 칩, CPU, GPU 등 2개 이상의 반도체 칩을 중간기판격인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연결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PCB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가 들어가고요. 이 위에다가 CPU와 GPU 혹은 뭐 AI 칩 같은 것을 얹어서 사실상 다른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기판에 집접시켜서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TSMC의 코어스 기술이죠. 이 기판 위에야 인터포저를 넣고 이 인터포저 위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라던가 CPU라던가 GPU 같은 것들을 올려서 결국에는 성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TSMC가 이 엔비디아에 대한 물량을 대다수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어스 기술 때문인데, 이 HBM 8단이나 12단 등 직접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정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술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 차질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인터포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우리가 유리기판 그리고 유리 인터포저 기술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HBM 등 성공한 상품이 있는 건 맞지만 단일 상품에 의존하면은 성장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접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HBM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 혹은 HBM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 배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차세대 유리기판 말고 기존 유리기판에서는 가느다란 배선을 새기는 것이 원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기판을 이용했죠. 유리기판에 대한 대안으로 열에 의한 변형도 적은 것도 맞고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도 덜한 것도 맞지만 크기 확장의 한계가 명확하고 제조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실리콘 기판으로 인해서 실리콘 인터포저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 자체가 앞으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인텔, 코닝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이니폰 인쇄와 이비덴 등도 유리기판 연구 개발을 투자하면서 유리기판 시장을 누가 먼저 잡냐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삼성전기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들도 나오죠. 사실 SKC랑 삼성전기랑 누가 더 빠르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시생산이 임박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삼성전기에 다시 한 번 더 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만큼 기업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확보를 위한 투자를 서둘러 왔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가 세종에다가 유리기판 시생산 라인 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달 중으로 최종 설비 검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작동이나 운영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즉 라인 가동이 초일기에 진입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전혀 없고요. 시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구축한 것은 삼성전기가 처음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죠. 유리기판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반도 선제적으로 다지고 있는데 현재 유리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닝, 회명산업, 익스톨, 중우엠텍 등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투자하니까 삼성이 유리기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유리기판 개발을 넘어서 값비싼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처할 수 있는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용 기판과 칩 사이에 원활한 연결을 돕는 소재인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값비싼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전에 위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듯이 이 실리콘 인터포저가
가격 자체를 굉장히 비싸게 만드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로 인터포저를 만들게 되면은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고 열과 충격에 더 강하고 미세 회로 공정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게임 체인저인데 누가 먼저 잡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즉 모든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GTC 2025에서 젠슨항 CEO의 첨단 GPU 루빈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성능 향상에 대한 언급 이후에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최근에 강력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부양이 나온 기업이죠. 거래대금이 무려 4천억이나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한 4,700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육박할 정도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해당 종목을 바로 안 사도 됩니다. 해당 기업이 향후 1개월에서 혹은 2주 사이에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사모으시면 되고요. 캠트로닉스에 대한 주가 방향성 자체가 상방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사모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용 약품 제조부터 터치 센서, 고분자 콘덴서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반도체 패키징 소재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위한 합동 제안서를 캠트로닉스가 삼성전자로 보냈는데 삼성은 코닝에서 유리를 공급받고 이를 토대로 캠트로닉스나 다른 기업들에게 인터포저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따른 모멘텀들이 꾸준히 나와줄 수 있고요. TGV 공정에 대한 풀 체인지를 구축해서 가공된 글래스를 고객사에 납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들이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나오는 상황 속에서 꾸준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